네, 현재 양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00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지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장전에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줄게 되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선물을 활용한 매매가 이제 극심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부분인데 어제 장막판에 거래량 없이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마지막 동표가 근처에서 15,000계약, 그 직전에서 3,000계약, 한 18,000계약을 집중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좀 주워 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단기적인 차익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런 변동성 상태 속에서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물량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제 풋옵션이 대량으로 매도가 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도 우리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장 초반에는 높다라는 부분을 좀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세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주식과 연관된 물량이 아니고 선물과 연관된 물량이기 때문에 어제 유입됐던 선물 물량이 만약에 오늘 오전 중에 다시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해소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5장에 들어가면서 또 흘러내릴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시세를 쫓아서 추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엇박자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동성이 좀 극에 달할 때는 절대 추격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평소와 좀 다르게 엇박자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어제 장 마지막 주에 들어온 외국인 선물 매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잘 실현이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다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이 2,000계약 정도 매도가 좀 잡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신다면 너무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우호적인 모습을 시작했다고 해서 쫓아 들어가는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IT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역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의 물량의 거의 70% 정도가 IT 섹터에 집중돼서 매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시장이 IT 섹터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IT 섹터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쉽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특히 ETF와 관련된 물량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바스켓으로 묶고 들어왔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인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나갈 때 나가는 펀드들이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또 유입이 되는 펀드들이 매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장 사장이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 유입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고 개인만 홀로 매수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장은 이 IT 섹터에 대해서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바뀌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집중되는 섹터가 의학 바이오 섹터입니다. 의학 바이오 섹터가 지금 시장 대비는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역시 기관들은 다시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IT 섹터, 주도 섹터가 어렵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통이나 식품,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행위는 어쩌면은 또 다른 피해를 또 부를 수 있는 이차적인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섹터로 옮겨가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오늘처럼 시장이 의외의 상승을 주면 현금화를 좀 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안정화됐을 때 이후에 주도주를 노리는 전략으로 차라리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IT 섹터 위주의 수급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코스피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바닥이 어디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지원 전문위원님께서는 바닥 언제쯤 좀 도달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결국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매도세가 언제 정도 진정될 것인가라는 부분. 결국에는 수급이 언제쯤 바뀌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결국 이전에 우리가 하락 시기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췄느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전에 크게 하락했던 금융위기 때나 블랙먼데이 때 이런 정도의 가장 크게 굵직하게 하락했던 때를 그 러시아 사태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대부분 미국 시장을 이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시장이 PER이 보통 한 10배 정도 되는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PR 10배 정도가 일단 시장의 바닥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10.1배 내외 정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워낙 10년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폭락을 했는데도 PER이 한 13, 14배 정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PER 한 10배 정도 내려가려면 S&P 기준으로 보면 한 2,000선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 게 좋은 현상이겠지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그러면 S&P가 PE 한 10배 정도 되는 2,000선, 그러면 지금 현재 S&P 지수가 한 2,400 정도 되니까, 아직도, 상당폭 하락이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좀 견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과거의 사례는 하나의 참고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꼭 PE 10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경우의 수와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시점, 결국 이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도의 통제가 되는 시점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될 때 시장은 아마 급반등의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락 시간이 길면서 크게 내려오는 경우는 조근조근 내려오는 경우고, 지금처럼 단기간에 급락을 맞으면 또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는 평균 한 4개월 정도면 회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바닥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통제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S&P 지수가 PER 10배 내외 정도 되는 시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바닥론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투자 피난처는 좀 어디로 삼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보다는 제가 좀 피난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 자산이 굵어질 때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안전자산도 변동성의 범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나면 같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과하게 공급될 때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위험 자산도 올라가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현상이 왔듯이 변동성이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 버리고 하락을 하면 위험 자산도 감소하지만 최근에 금이 폭락했던 것처럼 안전 자산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난처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이 ETF인데, ETF는 주식과 같은 매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특히 ETF는 인버스라는 하락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상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식을 해지하는 용이나 혹은 비중을 맞추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피난처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좋지만, 또한 만약에 그 상품에 모두 내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또 하방적으로 베팅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을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해지한다는 수준으로 ETF 인버스 상품 정도를 피난처로 좀 잡고 대응하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